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댓글 컨텐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은요, 아주 예전 영상입니다. 제목이 인생은 절대 동화처럼 아름답지 않습니다. 라는 굉장히 짧으면서 임팩트가 있는 제목을 가진 영상에 달린 댓글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아름답습니까? 사는 게 뭔가 멋져 보여요? 멋진 사람도 있겠지. 근데 보통 사람들의 시각으로 본다면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 여기서 보통 사람은 그냥 월급 받고 특별하게 뭐 돈을 많이 번다거나 아니면 좋은 집안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 아닌 보통의 그냥 월급 가지고 이제 그 월급까지 생활하고 돈 걱정하고 미래 걱정하고 내 집 마련에 대한 어떤 부담을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사람이 보통 사람이겠죠. 그 보통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름답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는 굉장히 아름답게 비춰져요. 아름답게. 네. 서민의 삶을 굉장히 뭔가 아름답게 비춰줍니다. 실제 서민의 삶은 그렇게까지 인간적이고 우애가 깊고 사랑이 넘치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상하리만큼 드라마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서민의 삶이 굉장히 자기적으로 보여져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드라마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서민이니까 서민들이 뭔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뭔가 희망을 얻으라고. 현실이 그만큼 뭔가 이제 어둡고 힘들다 보니까 적어도 드라마에서 나오는 서민들의 모습은 아름답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좀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유독 주말 드라마 같은 거 싫어하는 게 주말 드라마에서 나온 서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서민하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다른 게 아니라 알맹이도 다른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알맹이는 더 달라요. 저렇게 가족끼리 대화도 많이 하고 밥도 같이 먹고 부모님하고 카페 같은 얘기하고 이런 게 사실 흔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특히 뭐 한국의 남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하고 뭐 제대로 얘기 나눠본 적도 없잖아. 술자리 가져본 적도 없고. 예. 아무튼 그걸 떠나가지고 인생을 동화처럼 아름답게 여기면 이용당하기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예. 어떻게 보면 내가 인생을 굉장히 뭔가 드라마나 어떤 그런 동화에 나오는 것처럼 아름답게만 본다면 오히려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한테 내가 이용당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세상을 잘 몰랐을 때는 학교 생활을 했을 때는 우리들 인생이 굉장히 찬란하고 빛날 거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현실에서 우리가 뭐 맞아도 보고 넘어져도 보고 이런저런 사람들하고 맞춰보면 오히려 동화라기보다는 정글에 가까워요. 정글. 예. 야생이에요. 야생.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야생에 살아남으려면 우리도 독해져야 되고 우리도 맹수가 돼야 돼요. 맨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이용당하고 착취당하고 했지만 여기서 계속 이용당하고 착취당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 우리도 강해져야 돼요. 나약해지면 안 되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야생에서 동화 속의 모습보다는 강한 맹수 같은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실 사회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동화 속의 주인공보다는 야생에서 살아남은 굉장히 잘뼈가 굵은 그런 맹수가 되는 것 같아요. 맹수라고 얘기하면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비단 이 영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대부분 영상을 찍는 게 현실입니다. 현실. 근데 이런 현실 얘기를 하면 굉장히 뭔가 좀 뼈마디가 아파온다거나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자분들은 상당히 기분 나빠하고 남자분들도 이런 얘기를 좀 언짢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댓글 내용도 좀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분은 왜 이리 비관적임? 이런 생각할수록 조스 생각만 날 듯한데 라고 했습니다. 제가 비관적이다. 저는 그냥 이 대한민국의 민낯을 있는 그대로 얘기했을 뿐인데 네.
내가 정말 비관적으로 얘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관적으로? 그러면 내가 현실을 좀 보다 이제 기분 좋게, 듣기 좋게, 여러분들이 좀 힘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감성적인 부분은 좀 섞어가면서 얘기할까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전달이 잘 안 돼요. 내용이 빠지고 이상한 미서역으로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 이게 현실 얘기인지 이상 얘기인지 헷갈립니다. 일단 제가 그렇게 못해요. 저는 현실 얘기를 그냥 있는 그대로 하고 싶어. 네. 근데 이거를 비관적이다. 물론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비관적으로 보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네. 모르겠어요. 제가 뭐 비관적이나 말 들을 정도로 내가 정말 뭐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 댓글 적으신 분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비관적이지도 않고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나는 현실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현실에서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살면서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아름답게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름답게만 봤을 때는 상처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동화처럼 아름답다는 얘기는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잖아. 안 그래요? 동화처럼 아름답다. 아름답다는 얘기는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현실이잖아요. 현실. 이 마인드대로 갔을 때 우리가 아름답게 느끼려면 사람들도 아름답게 느껴야 되고 사람들도 아름답게 대해줘야 동화처럼 아름답다는 말이 성립을 하는 거야. 안 그래요? 근데 이런 마인드대로 내가 세상을 경험하고 사람들을 대하면 정말 그 사람들도 동화처럼 동화 속에 나오는 어떤 이솝우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날 대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만만한 사람이네. 이 사람 세상 물정 모르네. 좀 이용해 먹어야겠다. 좀 빼먹어야겠다. 어디 데리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뭐냐 하면 그 서울 같은 데 가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자선단체나 뭐 후원하라고 막 이렇게 사람 붙잡는 거 많이 있다고 하는데 웃긴 게 그게 아무나 붙잡는 게 아니에요. 좀 만만해 보이고 거절을 못할 사람들한테만 대놓고 하는 거예요. 좀 남자인데 좀 싸움을 좀 잘하게 생겼다가 덩치가 큰 사람은 못해. 서울 같은 데 가보시면 알아요. 대구에도 동성로 같은 데 가보면 있거든. 뭐냐 하면 이게 여러분들 다 사람들한테 뭔가 호객하는 것 같지만 상대를 교묘하게 가려가면서 합니다. 가려가면서. 뭔가 이 사람이 나한테 거절 못할 것 같고 싫은 소리 못할 것 같다. 인상이 뭔가 좀 선해 보인다. 순수해 보인다고 하면 붙잡아요. 붙잡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사람 많은 데 가보면 누구는 맨날 이제 지나갈 때마다 날 붙잡고 얘기한다. 뭐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난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다. 나의 동갑인데. 이 차이가 뭘까요? 뭔가 동화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하면, 뭔가 순수한 모습을 하면, 그게 현대사회에서는 굉장히 약해 빠지고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리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이용해 먹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나와요. 예.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하면 동화처럼 아름다운 미소를 띠고 순수한 모습을 하면 그게 되려 나쁜 인간들한테 좀 잡혀 살 수 있기 때문에.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원래 현실 얘기를 하면 당연히 좀 어두운 면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예. 그 얘기가 듣기 거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름의 생존법을 터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현실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지 마라, 조심해라 얘기한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그렇게 해서 이용당하고 좀 억울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당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걸 알고 있으면 내가 그런 경험 안 할 거 아니에요. 당하고 나서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미연에 알고 대비할 수 있는 거하고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여러분. 현실 얘기의 대부분 어두워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마찬가지야. 근데 이 얘기를 해야 돼. 우리가 성인이잖아, 성인. 그런 걸 받아들일 만한 나이예요. 이 얘기를 듣는 걸 무서워하거나 거북해하면 안 돼요. 특히 남자라면. 생각보다 대한민국은 굉장히 어두워요. 현실 얘기를 하면 굉장히 어둡고 굉장히 뭔가 더러운 구석도 많아요. 근데 이거를 잘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얘기를 해야 돼. 왜냐, 이걸 얘기를 해야 내가 나중에라도 이 대한민국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나만의 어떤 그런 생존 방식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무조건 대한민국 살기 좋다, 아름다운 도시다, 백날 얘기하면 뭐해. 형편은 안 나아지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막 잘난 것 같고, 뭐 멋진 것 같고, 삐까뻔쩍해 보고 그런데 알고 보면 속빈 강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내가 현실 얘기하는 것 중에 그런 것도 있단 말이야. 너무 껍데기에 속지 말라고. 이 얘기를 왜 하냐? 껍데기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껍데기에 속아 나면 어떻게 되냐? 그 껍데기 같은 어떤 내가 외향적인 부분을 가지기 위해서 본의 아니게 내 돈을 써버리잖아. 돈을 써버려서 형편이 어려워지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걸 믿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 그걸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거기에 나오는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니구나. 그럼 내가 무지하게 그 사람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필요도 없고 지출을 많이 쓸 필요도 없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하고 굳이 가까이 지낼 필요가 없구나라는 것을 터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좀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나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주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외부에서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 살면서 이런 얘기 잘 들을 수 있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요즘에 사람들끼리 잘 모이지도 않고 뭐 좋은 얘기 같은 얘기도 안 하고요. 인생에 도움되는 얘기도 안 해. 들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기껏해 유튜브가 다예요. 조금만 얘기하면 잔소리도 받아들이잖아, 안 그래요? 그리고 지금 저같이 현실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들은 알고리즘이 선택 못 받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왜냐, 대중들이 이런 걸 듣는 거 싫어하거든. 근데 그래도 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필요하니까. 지금 뭔가 잘못되어 가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현실 사회에 살면서 현실 얘기 듣는 걸 굉장히 싫어해. 뭔가 부정적인 감정이 들고, 뭔가 나한테 뭔가 듣고 나면 뭔가 우울해지고, 뭔가 내가 어떤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대한 어떤 그 가치관에 대해서 뭔가 충격을 받을까봐. 내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페트폭력 싫어한다고. 왜냐? 말 그대로 그냥 팩트를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팩트를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데 한국 사람들 그걸 폭력으로 받아들인다고. 맞잖아요. 내가 뭐 페트폭력 한다고 해서 뭐 내가 몽둥이도 여러분들은 뭐 실제로 때리기를 합니까? 겁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데 좀 더 임팩트 있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페트폭력이 말 쓰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걸 폭력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듣기 싫은 것처럼, 겁나는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가진 가치관이 이 팩트 폭력에 의해서 깨지는 것이 굉장히
두려워요. 그래서 보면 남자들도 이제 팩폭 듣는 거를 막 그렇게 썩 원하지 않고 여자분들은 더 싫어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도 저 말고도 이렇게 뭔가 현실을 이제 고스란히 얘기해 준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사회에서 요즘같이 경제가 혼란스럽고 나라가 뭔가 좀 정신 사납고 개개인이 뭔가 분별력을 갖추지 못한 세상이라면 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꾸 이렇게 감성 충만하고 자꾸 이상적이고 뭔가 그 순수한 얘기만 하면 안 돼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젊은 친구들이 자꾸 이런 감성적이고 뭔가 좀 이상적인 그런 얘기에 달콤한 맛에 빠져가지고 현실의 매운맛을 드는 거 싫어합니다. 편식이 심하다는 거죠. 이야기를 들어도 예, 자기가 좋아하는 단맛이 많이 들어간 얘기만 듣고 저같이 매운 얘기는 안 들어. 매운 것도 아닌데 맵다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뭔가 이 대한민국의 어떤 어두운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청 많을 필요는 없어요. 엄청 안 많아도 되는데 적어도 몇 명은 유튜브 안에서 존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이 뭐 떡상을 해가지고 뭐 굉장히 유명해지고 이런 거 원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 돼. 그래서 좀 이런 혼란한 와중에 본인만큼은 좀 정신을 차리겠다.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든 나는 내 자리를 꿰차고 살아가겠다. 그런 분들이 한 명이라도 저는 존재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게 한다고 해서 안 들은다는 거 알고 있어. 어차피 들을 사람만 들어요. 여자분들도 들을 사람만 들으십시오. 뭐 친구 데리고 올 필요가 없어요. 설득할 필요도 없고 듣고 싶은 사람만 들어요. 네. 어차피 본인만 멀쩡하면 되는 거야. 옆에 사람 뭐 망가지는 말도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만 이 현실적인 어떤 부분을 제대로 깨우쳐가지고 본인 자신들만큼은 그렇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휘둘리지 말고 여러분 자리를 잘 지키면서 살면 돼요. 그러려면 내가 이제 계속 현실 얘기해야 돼요. 당연히 현실 얘기하면 이 대한민국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어두운 면 그리고 뭔가 좀 씁쓸한 면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이걸 뭔가 비관적으로 받아들이면 저도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걸 비관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우울한 생각을 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예. 저는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현실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그 안에서 뭔가 유익하고 즐거운 점을 찾아야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현실적인 부분은 내동댕이 쳐버리고 감성만 충분한데 무슨 행복이야.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현실을 듣기 싫어하고 어떻게든 감성적인 부분 현실을 도망 나와가지고 이상적인 부분만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인생에서 어떤 그런 산재되어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과제들은 해결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나 몰라라 해버리잖아요. 여러분들만큼 여러분 인생의 과제는 다 하면서 살아가자는 거죠. 옆에 뭐 앞가리 못하는 사람 있어도 그냥 놔두세요. 그냥 친구도 뭐든 간에 여러분만 앞가림하고 살면 돼요.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도 현실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 제 얘기를 뭐 비관적으로 받아들여도 상관없어요. 받아들이실 분은 받아들이시되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뭔가 좀 본인이 이제 얻을 게 있으면 얻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